구국실천 국민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취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법치가 무너지고 사람의 세상이 짐승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과 윤리, 원칙과 상식이 파괴되었고 인간의 양심은 찾을 수 없는 거짓된 사회, 폭력과 범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판사들이 재판을 제 마음대로 판단해도 된다는 독점 권리로 착각하고 부정한 재판과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과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도 돈과 빽만 있으면 처벌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악마의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판사가 법의 정의와 원칙을 배척하고 일반적 상식까지 무시한 채 돈과 권력, 인맥에 의한 척다, 학연, 지연으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재판의 절차가 돈벌이 수단과 인맥관리의 도구라는 것입니까? 부정한 재판에서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판사가 채택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고 채택한다 한들 판결의 판단 기초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나는 조항에 헌법과 법률은 제외하고 법관의 양심이 우선시되는 현실의 재판에서 법관의 양심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판단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김인겸은 사람을 죽인 자에게 유족과 합의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의 벌은 사라지고 유족과 합의 본 것으로 살인자를 풀어주는 이것이 과연 법관의 정상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까? 징역 3년형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집행유예라니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태연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국민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사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2015년 충남 서천 사로터에서 발생된 회계사 노덕진의 죽음은 자살 실족사로 처리되었고 살해 용의자들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왔습니다. 모텔 8층 약 22m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머리도 멀쩡하고 혈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떨어졌기에 외상도 없이 멀쩡하게 8층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얌전하게 누워있었단 말입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8층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다면 두개골이 파열되는 것은 상식이라고 봅니다. 노덕진은 자살 실족사로 죽었는데 몸에 걸친 난방은 갈갈이 찢어졌고 허리에 찬 혁대는 뜯어지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과 상황을 들여다보면 노덕진을 살해할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 경찰은 함께 했던 용의자들이 술에 취해 모른다 주장하고 또 다른 용의자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몇 번을 확인해 주어도 공범이나 피의자 처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자살 및 실족사로 처리하였고 유족들의 항의가 있자 경찰에서 마지못해 수사한 것은 부실 수사, 감추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도 검찰에서 폭행치사로 기소하였으나 재판에서 판사는 살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폭행치사를 무죄로 선고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고의적 살인을 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와 상황이 수없이 존재해도 판사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 살인죄는 은폐되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 모친 명차협은 다 키운 훌륭한 자식을 잃고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남은 생을 미친 듯 정신병자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단순한 아픔으로 병원을 찾아간 것이 죽음이 되어 돌아와 너무나 억울한 남편 김명호는 일손을 반개치고 죽음의 사유를 알아보니 병원의 의료사고가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찾아 고소해도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검찰은 고소인 조사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으로 일관하여 아내의 죽음도 원통한데 범죄를 비호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공권력은 피해자의 남편 김명호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2015년 구파발 총기 사건을 살펴보면 국민이 공권력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권총으로 전경을 살해한 가해자는 중과실치사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의 죄는 살인의 죄로, 과실치사는 과실치사의 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26년간 경찰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총기를 다루는 법이 서투르다 볼 수가 없고 도망다니는 전경을 권총을 겨누고 쫓아가면서 위협을 하다 미처 피하지 못한 전경에게 1m 근접에서 총구를 겨누고 발사하여 숨지게 한 것이 과실치사라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살인의 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피해자의 부모는 왜 고의적으로 총을 쏴 살인자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여 형량의 사안수를 두고 있는지 사법부를 원망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일상적 사연을 적고 사방 곳곳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31년째 집을 빼앗기고 재판에 매달려 사는 박용규라는 여인의 삶을 보십시오. 1983년 헌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로 억대 돈을 들여 수리한 집을 은행과 관청이 조작하여 마치 정당한 경매 절차를 통해 경락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강제로 빼앗긴 것을 억울하게 당한 박용규는 되찾으려고 31년간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31년 동안 인생을 판개친 채 재판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소외 각하 판결을 받아 박용규는 다시 소외 여건을 갖추어 재판을 청구했으나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전 판결에서 소기각 판결을 받아 기판력에 저촉된다 판단하고 패소시켰습니다. 박용규는 그 문제를 항소 이유로 삼아 항소한 것을 당시 부산 고등법원 판사로 있던 현 김신 대법관이 각하와 기각을 혼돈한 채 맞는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박용규는
31년간 재판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현재 박윤구의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은 민사 3부인데 재판부가 바뀐다는 것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민사 1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각 처분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판단 처분한 재판장이 김신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3부 박보영 대법관이 맡은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 1부 김신 대법관이 판단해 기각 처분한 것은 대법관이 얼마나 법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증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이 재판의 원칙을 위배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사법부 안에서 돈과 권력을 쫓아다니는 일부 판사들의 부정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80세 이재인은 백화점을 건설하여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다가 노후 자금을 모조리 강탈당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백화점을 건설하여 분양한다는데 서민들은 믿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이재희와 백화점에 입점 후 잔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백화점은 건설도 하지 않은 채 이재희에게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며 미리 선납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자 이재희는 법원에 호소 발소할 수밖에 없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희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받게 해주었으나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시켜 이재희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고 변호사 비용까지 배상하는 듯 막대한 손실을 본 것입니다. 법이 원칙을 존중하고 상식적으로 집행이래요 쌍방간의 계약의 이행관계를 명확히 살펴보고 나타난 증거에 의해 판단을 했다면 이재희가 고령의 몸을 이끌고 십수년간 소송에 매달리지 않았을 테고 노후 자금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대기업에 벌어서서 이재희의 노후 자금을 강제로 뺏기게 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대한민국 헌법 어느 곳에 판사가 엉터리 재판, 사기 재판을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에게 공정한 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불법과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봉급과 권리를 부여받고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여 재물을 챙겨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자식을 잃고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린 사람, 재산을 강탈당하고 자살에 몸부림치는 사람, 부당한 공권력의 피해를 보고 하소연할 데 없어 절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 강자들에게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척결할 곳이 사법부가 아닙니까? 전관예우가 법에 웬 말입니까? 전관예우는 불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법입니까? 전관예우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법이 관례로 묵이되는 법은 대한민국 어느 법조항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법관이라고 법대에 앉아 법을 집행하면서 부당한 재판을 하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더럽고 파렴치한 가짜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깡그리 몰아내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훌륭한 판사님들이 사법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법개혁은 이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개혁을 완수시켜 전관예우를 철폐시키고 부조한 재판을 한 판사들을 사법부에서 몰아내어 억울한 국민들의 피눈물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형상만 하고 짐승의 삶을 사는 사람 같지 않은 악마들의 세상을 사람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여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국실천 국민연합과 정의사법구현단은 부패 판사들에게 경고한다. 법복만 걸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더럽고 파렴치한 판사들은 사법부를 떠나라. 인성도 갖추지 못한 채 법전만 달달하여 사법 고시만 패스하면 고위공직자로 대우해주는 국민의 보인가? 국민에게 봉급받고 국민에 일하겠다고 약속하고 부정부당한 재판을 일삼는 부패 판사들은 사법부를 즉시 떠나라. 2017년 9월 29일 구국실천 국민연합 정의사법구현단 일동